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MTV 손재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한 3주 된 것 같은데요. 지난 영상 올라가고, 지금 다시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매일 올리시는 분도 계시던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좀 게을러서 그런지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자주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메이로 디지털 빌딩을 세워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한번 나눠볼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제 그 PPT 강의라서요, 얼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 얼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지난 영상 참조하시면 제 얼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얼굴 없이 PPT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강의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영상에 제가 그 아메이는 이제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사실 요새 대세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아메이가. 근데 이게 기존의 플랫폼과 또 차이가 있어요. 장점이 더 많죠.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하고는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고 또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변화하면서 우리가 어떤 경제관념이나 이런 어떤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메이로 디지털 빌딩을 세워라. 빌딩 좋아하시잖아요. 건물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 나오니까. 근데 이게 이제는 디지털에 세워야 됩니다. 근데 디지털에 세우는 빌딩이 과연 우리 기존의 어떤 실물에 있는 빌딩하고 같은 어떤 역할을 해줄까? 그리고 그게 또 아메이로 가능할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메이로 디지털 빌딩을 세워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2019년부터 시작했죠. 우리의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원래 변하고 있었지만 그 속도를 가히 그냥 환상적으로 빠르게 바꿔놨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달력은 2020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2025년을 살고 있다고요.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잠시 수그러드는 것 같더니만 또 8월달을 계기로 이렇게 재확산되는 분위기가 이렇게 또 일고 있어서 좀 걱정은 되는데요. 물론 이제 잠잠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코로나가 끝났구나.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내 경제 상황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조금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 감기처럼요, 독감처럼요. 이렇게 함께 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왜냐, 이게 이제 변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지금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효과가 있는 거지, 또 새롭게 변종이 되면 또 다른 백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우리 국민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자, 어쨌든 하여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급격히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고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지만 지금은 영화관에 안 갑니다. 거기 가면 감염돼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가거든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요. 그 대신에 뭘 하죠? 집에서 넷플릭스를 봅니다. 그죠? 이걸로 해결하잖아요. 자, 또요. 우리 예전에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쇼핑했습니다. 사람이 복작.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인데,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거 재밌었잖아요. 가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근데 이제는 안 가는 거죠, 사람들이. 쇼핑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이동했습니다. 요즘 보면,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이, 이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재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2배, 이렇게 늘어나고, 그렇게, 매출도 늘어나고, 또, 이렇게 배송 규모도 늘어나고, 이렇게 제품 가지수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면요, 교육이나 학원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이제 학교도 2부제, 3부제 하잖아요.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일주일에 2번 가요, 학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너 내일 학교 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아들은 한 주 갔다가 한 주 안 가고. 그럼 어디서 수업을 하죠? 집에서 하죠. 줌이나 팀즈나 유튜브나 이런 걸로 집에서 수업하더라고요. 온라인 수업. 역시나 교육 환경도 교실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 돈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요즘 기사들 이런 기사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보면 코로나 이후로 생산과 소비의 디지털이 굉장히 가속화됐다. 디지털 전환이. 그래서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라는 얘기들 참 많이 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가 생겼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멀어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그 빈 공간이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다시 연결시키는 디지털 도구들이 그 사이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도구들 그 사이, 사회적 거리만큼의 그 사이를 차지하게 하는 공간에 들어오는 디지털 산업들이 급부상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보면 뭐 화상 채팅, 화상 회의, 뭐 매장 같은 데 가도 사람이 접대 안 하잖아요. 주문할 때 사람이 안 받죠. 요즘에는 뭐 키오스크 같은 걸로 대신 접수를 받고, 뭐 이렇게 줌이나 팀즈 같은 걸로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직접 식당 가서 밥 먹었다면 요새는 배달 앱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많이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요. 결국요, 산업이 바뀌고 사람들이 이동한다는 건 결국 돈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같은 곳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돈 버는 방법이 지금도 앞으로도 유용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한번 찍어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어떤 그 멘토들, 세계적인 어떤 부자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한번 참조해 보면요. 그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멘토나 마찬가지죠.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분요. 그 워렌 버핏, 세계 항상 뭐 10대 부자 안에 들어가고요. 그 뭡니까? 그 무슨 투자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세계의 주식 시장들을 이렇게 조락펴락하는 그 투자의 대부시죠.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마라.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요. 이제 앞으로 산업이 바뀌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영위하고 있는 이 산업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을 버는 방식이 지금까지는 유효했지만 앞으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인정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우물을 찾게 되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마를 것 같으면 우물을 여러 군데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 하면 다른 소득원을 만들 때 이 다른 소득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앞으로 이렇게 돈에 대한 관념이나 어떤 그 우리 수입원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관점이나 어떤 생각이 전환되지 않으면 다른 소득원을 찾는 데 있어서도 또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찾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굉장히 큰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분명히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지금 돈을 버는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다른 수입원을 찾는데 그건 역시나 똑같이 앞으로 계속되지 못할 곳을 내가 또 돈을 벌고 있다면 한꺼번에 사실 어려워지 버리면 우리 가정의 가게에 큰 타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누구에게는 위기이고 누구에게는 기회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위기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자신의 어떤 경제관념, 경제적인 어떤 그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또 똑같은 패턴으로 어떤 삶을 영위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한다면 그분에게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위기 속에서도 뭔가 생각의 전환을 하고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그래 그렇구나 이런 방법에 돈 버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건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런 생각 안 해봤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코로나가 위기냐 기회냐는요 상황과 환경이 그걸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판가름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마디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워렌 버핏이.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소유원과 경제 활동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 볼 거냐라는 거죠.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또 했거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된다. 여기서 한번 우리 가만히 보자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 이거 못 찾으면 우리 죽을 때까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 뭘까요?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의 경제 활동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 보는 거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 자,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 이게 이제 월급 같은 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는 자영업 하는 분들, 자영업 소득. 이런 것들은 이제 일하는 걸로 돈을 버는 방식인 거죠. 노동소득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자산소득이 있습니다. 자산소득은요, 일과 상관없이 뭔가 자산에 의해서 또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돈이 나오는 방식인 거죠. 이 두 가지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면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거는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이 자산소득을 만들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된다. 즉 노동소득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긴 또 하나의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 자산소득을 못 만들어내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셨는데, 할 일거리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는 이 일거리도 없어진다고요. 로봇이 대체하고 이 4차 산업혁명으로 뭐 AI 로봇들이 우리의 일자리들을 계속 침범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요즘에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요즘 유튜브 구독 많이 하시죠? 시청 많이 하실 건데요. 유튜브에 보다 보면 그 경제 유튜버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경제 유튜버들이 뭐 구독자가 100만 명 되는 사람도 있고요. 몇십만 명 되는 사람은 정말 많고요. 이런 어떤 경제 유튜버들이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 하면, 이제는 근로소득만으로 돈 버는 세상이 아니다. 예, 근로소득만으로 살 수 없는 세상. 뭐 일하지 않고 돈을 들어오는 방법. 뭐 이런 어떤 자산소득의 어떤 중요성 또는 가치 또는 그런 것들을 만들으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이 근로소득을 버는 방법, 근로소득만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노후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소득의 두 가지, 그러니까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한번 보면, 노동소득은 우리가 잘 알아요. 예, 많이 이제 익숙하니까요. 노동소득자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뭐 한 90%, 95% 이상이 되니까요. 월급이나 자영업소득, 뭐 아르바이트 이런 소득이 노동소득이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자산소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뭔가 이렇게 자산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체적으로 뭐가 있죠? 건물 임대료,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로열티, 연금, 저작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집착하냐면요. 예, 자산소득 그러면 이 건물 임대료에 집착을 해요. 예, 건물 가지는 거.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또는 뭐 갓물주, 예, 갓물주, 막 이러면서요. 건물 갖고 싶다라는 꿈을 적는 10대들 되게 많거든요. 예, 꿈 적어보라 그러면. 예,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예, 만든 거죠. 우리 아이들의. 예, 아이고, 건물 하나 있으면 잘 먹고 살 건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럴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물 임대료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이 건물도 안전한 자산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요. 요즘 그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이 옛말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자영업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공실이 되는 거예요, 건물들이. 그럼 월세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빈 건물을 어떻게든지 나가게 만들려면 또 임대료를 낮춰야 되고요. 예, 이런 어떤 골머리 아픈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임대소득자들한테. 더군다나 또 건물이라는 건 사실 수명이 있기 때문에 매년 감가상각이 들어가잖아요. 오래된 건물은 임대료가 낮아져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건물도 안전한 자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우리 왜 김미경 원장님, 예, 그 유명한 강사 있으시잖아요.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김미경 원장님 유튜브에 이제 영상이 하나 올라왔길래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말 자체가 되게 관심이 탁 가는 그 제목이라 가지고요. 보니까 이런 주제더라고요. 온라인에 빌딩을 지으세요. 기발하다. 온라인에 빌딩을 지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쭉 봤어요. 한 16분 정도 되는 건데 쭉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온라인에 빌딩을 지어야 된다. 근데 온라인 빌딩을 짓는 방법이 뭐냐? 예, 뭐 이렇게 그 네이버 같은 데 스마트 스토어 가게를 열고 그 가게를 열어서 물건을 올려서 팔거나 또는 이제 그 팔면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블로그가 또 사람들이 많아지면 쿠팡 파트너스 같은 거 제휴를 하고 애드센스 같은 거 걸어가지고 또 광고 소득도 벌고 이렇게 온라인에 빌딩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요.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다 돼 가는데 그래도 얼리 어댑터라 그래서 인터넷 뭐 IT 기기에 관심도 많고 다루기도 잘하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도 어렵더라고요. 그럼 이건 일반 사람들한테는요,
예, 언감생심인 거죠.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예. 그래서, 야, 온라인에 빌딩을 짓는다? 디지털 빌딩을 짓는다? 이 개념은 되게 참신하다.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상 온라인에다가 무언가 스마트샵을 내고 뭐 쿠팡에 입점을 하고 이게 디지털 빌딩이냐?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디지털 빌딩과 디지털 가게,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네이버 같은 데 스마트샵을 입점을 해서 뭔가를 팔아요. 쿠팡에 입점을 해요. 11번가 입점을 해요. 야놀자에 입점을 합니다. 배달하면 이제 입점을 해요. 그 입점해서 거기서 온라인상에서 뭔가 내가 상품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게 온라인 빌딩이냐는 거죠. 디지털 빌딩이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이건요, 디지털 가게에 내가 입점하는 거죠. 그죠? 똑같잖아요. 왜? 내가 스마트샵 입점했다고 가만히 있어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니죠. 상품 주문이 오면 배송도 하고, 내가 뭐 직접 제작하시는 분들 같으면 제작도 해야 되고요. 예. 뭐, 배달의 민족에 입점했다. 치킨집 사장님이다. 치킨 구우셔서 배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디지털 가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내가 입점비도 내야 되고요.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그 똑같잖아요. 내가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 건물에 가게 하나를 임대하는 거랑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죠. 단지 그 툴이 디지털로 바뀌었다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디지털 빌딩 소유주는 누구냐? 결국은 플랫폼 회사인 거예요. 예, 이런 어떤 스마트 디지털 가게들이 입점하는 곳의 플랫폼 회사, 그 기업. 그게 결국 디지털 빌딩인 거죠. 즉 네이버, 쿠팡, 11번가, 배달의 민족, 야놀자, 이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빌딩 소유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산 소득은 누구만 버는 겁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만 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지털 가게랑 디지털 빌딩이랑 혼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김민경 원장님의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디지털 빌딩이라는, 온라인 빌딩이라는 인사이트를 딱 얻으면서요, 아, 이거 사람들이 디지털 가게를 열면서 또 디지털 빌딩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예, 디지털 가게 내는 겁니다, 그거는요. 근데 디지털 빌딩은 결국 플랫폼이고요. 결국 자산 소득은 플랫폼 소유주가 돼야 됩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요, 디지털 빌딩은 플랫폼의 주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참여를 할 수 있어도요. 그래서 요즘엔 플랫폼이 대세니까 플랫폼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들이 많아요. 예, 플랫폼도 사실은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예, 한번 이렇게 보면 B2C 플랫폼이라 그래서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즉 기업과 가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있고요. C2C 플랫폼이라 그래서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소비자와 소비자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플랫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B2C 플랫폼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야놀자,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겁니다. 이런 플랫폼요. 네. 원리가 어떠냐? 한번 볼까요? 여기부터 해드려야 되겠다. 그 C2C 플랫폼은요,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아프리카 TV, 틱톡 같은 거죠. 그럼 두 개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차이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 자, 네이버, 쿠팡, 11번가, 야놀자, 배달의 민족 한번 볼게요. 배달의 민족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배달의 민족에 제가 치킨집 사장님이에요. 입점을 했어요. 입점업체, 왼쪽 입점업체. 입점을 하면요, 왜 입점을 하죠?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들을 모아놨으니까요. 소비자를 모아놨으니까 제가 입점을 하겠죠. 그럼 저는요, 수수료를 내요, 배달의 민족에게. 그죠? 입점에 대한 대가로. 자, 그러면 소비자들을 연결받아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소비자가 제 가게에 이제 배달의 민족 사이트에서 치킨을 주문했어요. 그러면 굽고 배송하고 이건 누가 하죠? 업체, 제가 하는 겁니다. 소비자는 배달의 민족 결제를 하죠. 그리고 그 결제의 일정 부분 수수료를 빼고 저한테 입금해 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럼 잘 보세요. 입점업체는 B입니까? C입니까? 비즈니스, 기업입니까? C, 소비자입니까? 기업이죠. 가게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내고 운영하시는 가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B2C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돈은 누가 버느냐? 물론 B도 벌죠. B는 노동소득 버는 겁니다. B는 노동소득. C는 뭐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소비하는 사람이니까요. 결국 돈은 2가 봅니다. 2. 2가 뭐죠? 연결하는 사람이요. 연결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이버, 쿠팡, 11번가, 야놀자, 배달의 민족,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이 돈을 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C2C 플랫폼은 뭐냐? 이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아프리카 TV, 틱톡 같은 거는 요거하고 좀 다르죠. 자, 보면 원리가 유튜버 예로 들어 볼게요. 왼쪽 유튜버가 구독자를 모아요. 오른쪽에 이렇게 3명 모았죠.
자, 유튜브가 구독자를 모읍니다. 모으면 이 구독자들은 유튜브에다가 시청 시간과 조회수를 제공합니다. 그냥 이게 보니까요, 클릭해서. 시청 시간과 조회수가 늘어나면 유튜브는요, 기업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요. 이 광고료를 받아서 일정액을 누구한테 주죠? 유튜브한테 주죠. 그죠? 왜 줘요? 예. 이게 보세요. 유튜버가 구독자를 모았죠. 유튜버는 뭡니까? 유튜버가 기업입니까? 아니요. 소비자자. 그러니까 개인이잖아요, 개인. 그죠? 개인이 개인을 모으는 거죠. C가 C를 모아요. 예. 그래서 C2C입니다. 자, 돈은 누가 번다 그랬죠? 2가 벌죠. 2 누가 했어요, 여기서요? 유튜버가 했잖아요. 유튜버가 C를 모았어요. 그래서 돈을요, 유튜버가 버는 겁니다. 예. 이해되세요? 돈은 누가 번다? 2가 봅니다. 2. 연결시키는 2요. 예.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요, 왼쪽 B2C 플랫폼이 아니에요. 물론 참여는 할 수 있어요. 일반 우리가 오프라인 가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걸 자산소득으로 만들려면 C2C 플랫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C2C 플랫폼하고 아메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메이도 역시나 C2C 플랫폼에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 C2C 플랫폼하고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진화된 C2C 플랫폼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소비자 친화적인 플랫폼이라 그럴까요? 예, 어쨌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C2C 플랫폼과 아메이 플랫폼의 차이. 자, C2C 플랫폼의 원리는 아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구독자가 계속 구독하나요, 내 거? 구독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영상도 계속 올리고 유지도 하고 관리도 하고 계속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요, 지속적인 컨텐츠의 생산과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예, 이거 안 하면 구독자 줍니다. 그러면요, 수입이 줄죠. 그죠? 이게 C2C 플랫폼입니다. 예, 이게 한계죠, C2C 플랫폼에. 근데 아메이 플랫폼은 어때요? 아메이 플랫폼 한번 볼까요? 같은 C2C인데요. 자, 보세요. 아메이랑 내가 아메이 회원이 됐어요. 예, 아메이 플랫폼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만 하면 그냥 소비로 끝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소비자예요. 그래서 거래는 아메이랑 합니다. 근데 내가 소비자로서 아메이 제품을 써보고 소비에 대한 좋은 경험이 생겼어요. 그럼 뭘 하게 되죠? 예, 소비자를 모으게 됩니다. 즉 C2C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예, 소비자를 모았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내가 모은 소비자가 또 자기가 소비에 대한 경험이 긍정적이었다, 괜찮았다 그러면 이 소비자가 또 소비자를 모읍니다. 근데 거래는 어떻게 하게 돼요? 각자 거래하게 되죠. 이 소비자들이 다 아메이 회원가입을 해서 자기들이 아메이랑 거래하는 겁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C가 소비자를 모았죠. 2C. 2를 누가 했어요? 제가 했죠. 그래서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데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 마케팅 비용을 줄여놓은 회사가 아메이잖아요. 줄여서 누구한테 줘요? 예, 이 2를 한 소비자들한테 광고를 돌려주는 방식인 거죠. 각자에게 돌려줍니다. 하는 만큼요. 예, 적은 사람도,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연결의 크기와 그 연결의 어떤 강도와 양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유튜버는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생산과 관리를 해야 돼요. 이 구독자를 유지하려면.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이 소비자가 제품을 사고 꾸준하게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요, 저는 소비의 경험의 공유와 연결만 담당하면 됩니다. 나머지 홍보, 제품의 개발, 생산, 배송, 관리는 회사가 담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C2C 플랫폼에서 지속적 컨텐츠의 생산과 관리 요소, 조요소를 아메이 플랫폼에서는 아메이가 합니다, 회사가. 우리는 순수하게 이 소비자는, 이 C는 뭐만 하면 되느냐? 예, 소비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만 하면 끝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자, 보세요. 아메이 플랫폼은요, C2C인데 왼쪽 C2C와 뭐가 다르냐 하면 이 C2C가 복제가 돼버려요.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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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2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죠? 결국 돈은 누가 번다 그랬습니까? 2가 번다 그랬잖아요. 그 2를 하는 사람들이 버는 겁니다. 근데 최초의 이 C가, 왼쪽에 최초의 C가 2를 한 번 했는데 2번 하고 3번, 4명한테 2를 했는데 이 4명을 통해서 또 2가 많아져요. 그 2가 많아지니까 최초의 C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돌려받는 거고요. 또 두 번째 C가 2를 많이 했어요. 그럼 두 번째 C가 또 마케팅 비용을 많이 돌려받는 거고요. 자신의 노력한 만큼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광고료, 즉 마케팅 비용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나는 조금밖에 2를 안 했는데 내가 알린 사람들이 2를 많이 해요. 그럼 그것들이 모두 다 나의 마케팅 비용을 돌려받는데, 내가 광고료를 받는데 영향을 미친단 말인 거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C2C 플랫폼에서도
소비자 최우선 플랫폼인 거죠. 예,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플랫폼인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런 C2C 플랫폼 중에서 이 아메이 플랫폼이야말로 예,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디지털 빌딩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반 빌딩은 관리도 해야 되고요. 고장난 거 고쳐도 줘야 되고요. 관리가 돼야 되잖아, 관리. 근데 아메이 플랫폼은요, 그 관리적인 부분, 제품의 생산, 배송, 관리, 이런 부분을 아메이가 담당한다니까요. 나는요, 연결과 공유만 담당하면 됩니다. 멋지죠? 그래서 이게 진짜 오리지널 디지털 빌딩이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자, 한국 사람들이요, 30억이 생기면 뭐 하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PD수첩이라는 프로에서요. 예, 그랬더니만 50% 가까이가요, 땅이나 건물 구입하고 싶대요. 왜요? 임대료 받고 싶은 거죠. 30억짜리 건물 있으면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번다 그러던데요. 예, 임대소득으로요. 근데 이것도 점점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공실 생기면 이거 확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하여튼 30억이 있으면 1,000만 원 정도의 월 자산소득이 생깁니다. 그 정도면 괜찮죠. 근데 30억 우리 얼마 만에 모을 수 있습니까? 30억 건물 언제 살 수 있을까요? 예. 근데요, 아메이, 이 C2C 플랫폼인 아메이 플랫폼을 가지고서는요, 우리 가능하다니까요. 예, 그것도 일반적인 우리가 노동소득을 통해서 버는 방법하고는 예, 그것보다 훨씬 빠른 방법으로 예,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빠르다 늦다라는 개념은 차지하고서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도전해보고요. 그렇다고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돈이 드는 거나 뭐 자본금이 필요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니까요. 예, 유튜버 똑같잖아요. 한번 해보다가 구독자 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구독자 수가 많아진 덕분에 또 좋은 컨텐츠를 더 만들게 되고 수입이 늘어나는 유튜버들 많거든요. 아미도 그런 방식인 겁니다. 제품을 사용해 보고요, 소비를 해보고 내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주변에 아미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써보고 좋은 것들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또 연결시켜 보는 거죠. 아미예요. 그렇게 연결시켜 봤는데 이분이 또 너무 좋아서 다른 분들을 소개하고 연결하고 공유한다. 그럼 그렇게 조금씩 퍼져나가서 1년이든 2년이든 시간이 지나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자산소득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이것만큼 괜찮은 디지털 빌딩이 어디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요, 예, 결국요, 평범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예, 진짜 디지털 빌딩을 세우는 방법이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아메이가 우리에게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진정한 디지털 빌딩을 세우게 도와주는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관심 있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알아보신다는 것이 뭔가 꼭 한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요즘에 그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냥 덤벼들진 않죠. 공부하고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그 잘못 덤벼들면 내 자산이 큰 타격이 오는데요. 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는 건 없어요, 아메이는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충분한 지식과 충분한 배움을 통해서요, 이 디지털 빌딩 아메이를 통해서 디지털 빌딩을 조금씩 세워 나가신다면 진짜요, 10층, 20층짜리 멋진 빌딩으로 여러분에게 멋진 자산소득을 안겨주는 그런 디지털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얼굴을 안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 올릴 때는 얼굴 보여드리면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